네, 현재 시장은 하락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오르는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자동차 부품, 항암제, 대부분 질병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는 쪽에서는 어제 강했던 식량이나 곡물, 그리고 ASML 여파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양갈래로 갈린 시장에서 이슈를 정해놓고 중요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딥다이브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봄이 온 적이 있었습니까? 예, 반도체, 겨울 대 봄, 어디인가. 이제 봄이 올 거라고 했었는데 또 겨울이 온다라는 외국 증권사의 또 리포트도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또 타격을 받는 국내 증시였었는데요. 자, 우선 반도체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시은 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봄은 이미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이미 지난해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봄은 이미 왔고 갑자기 여름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겨울 얘기하니까 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에 관련했을 때 겨울이 왔다라고 해서는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대다수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갭을 띄어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아랫골이 말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현재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AI와 관련했을 때 앞으로 남아있는 캐파가 크게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저 역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이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쪽에서 하락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ASML 쪽에서의 신규 주문량이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다는 점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쪽에서 AI 반도체를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면서 중국 쪽에 대한 때리기를 지속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엔비디아도 떨어졌고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는데 과연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쪽에 대한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었는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하락한 거를 보면 ASM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과연 AI 쪽에 대한 수요가 꺾였는가 이거를 보면은 아닙니다. 코멘트를 했을 때 AI 쪽에 대한 강력한 발전과 잠재력은 있지만 에서 끊고 그다음에 다른 시장에서의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다입니다. 그러니까 AI는 강한데 다른 쪽은 좀 더디다. 그 뜻은 AI는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ASMR도 보면은 사실 매출 비중을 보면 중국이 50%이고 뭐 주요 빅테크들 AI 쪽이 아니라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ASML의 실적과 그리고 주문에 대해 따라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TSMC의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다. 실적 잘 나올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저희가. 왜냐? 월마다 맨날 실적 발표하니까 이번 실적도 좋을 것 잘 알고 있고 가이던스 역시도 우리가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이던스 역시도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좀 강한 코멘트를 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다만 우리의 기대치만큼 충족하는 그 코멘트가 나오는지 역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인데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MS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들의 실적과 가이던스 또한 가장 중요하다. 왜냐?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가 이들 빅테크이기 때문에 지금 ASML보다는 TSMC 이후에 발표가 되는
실적과 가이던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구간대에는 오히려 지금 더 공부를 해야 하는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고점을 뚫냐 안 뚫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포 탐욕 지수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공포 탐욕 지수가 75로 극도로 공포 상태. 근데 오늘 좀 떨어지면서 70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탐욕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네. 지금 이런 차익에 대한 구간대에서는 좀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기대를 했을 때 오히려 좀 좋은 구간대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절을 구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겨울 아니고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AI 반도체와 관련된 앞으로의 대한 전망을 볼 때는 빅테크들이라든지 이런 실적과 전망들이 중요하니까 오히려 포인트는 이쪽에다 맞추는 게 지금의 적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송범선 실장께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겨울을 지나고 있고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 역시 산업에 따라서 봄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괜찮죠. 실적 저번에 발표했을 때 엔비디아가 괜찮고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블랙웰, 수주 등등 뭐 HBM 다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안 좋게 나왔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이 안 좋게 나왔었던 거고 이제 간밤에 나왔던 거는 ASML 이쪽이 이제 실적이 좀 절반가량 예상치보다 절반 정도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ASML 같은 경우가 이제 네덜란드 회사죠. 네덜란드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쪽을 독점 생산하는데 어쨌든 이제 좀 안 좋은 실적 발표를 한 회사들도 있는 반면에 뭐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 뭐 마이크론 등등은 또 좋게 나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PC 수요에 대한 이 반도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수요가 없는 반면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은 뭐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HBM이 계속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웰이 이제 본격 이제 계속해서 판매가 되면서 우리 뭐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엔비디아로 또 HBM을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 역시 뭐 HBM3E를 하반기에 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 보면서 뭐 한미 반도체까지 이 밸류체인이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ASML 한 회사의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는 것들 때문에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ASML은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주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좀 안 따라줬던 건 있겠죠. 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재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점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부터 해가지고 D램도 다시 한번 좀 상방으로 좀 돌아설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반도체를 둘러싼 이 패권 다툼이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좀 수요를 높여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말이 나왔는데 그 인사 과정이 그 TSMC랑 비교한 게 나왔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가 대부분 5명 중에 뭐 한 3, 4명이 이 반도체 기술 직종으로 했던 사람들인데 삼성전자의 이 이사들은 대부분 재무 관리 했던 뭐 KB 금융은행장 뭐 이런 분들이 했더라고요. 금융위원장, 전직 금융위원장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이런 점들을 좀 인재 개선을 좀 기술을 잘하는 반도체 기술에 좀 탁월한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저는 뭐 전반적인 산업적인 부분은 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따라올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면은 오늘 제가 좀 가져온 종목은 대덕전자가 있는데요. PCB네요. 네, PCB. 그래서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 SKC처럼
유리기판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었죠. 월요일이나 해서 유리기판 관련주 많이 올랐는데 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유리기판에 대한 양산 단계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판을 플라스틱 기판, 기존의 PCB라고 하죠. PCB 쪽으로 해가지고 대덕전자가 좀 잘하고 있고 그저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뭐 중국, 동남아 이쪽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고요. 인쇄로 기판 이 PCB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잘 되고 있고 25년부터 본격적인 신규 고객사 확보가 기대되면서 4분기부터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주가적인 탄력성이 지금 많이 눌려가지고 예.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덕전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이라면 대덕전자를 조금 길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길게 저는 보면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서 접근한다면은 좀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공통점은 이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나쁘게 안 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종목까지도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주도주 반도체 봤고요. 네, 이번에는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라는 거죠. 수급이 항상 왔다 갔다 1번 주제와 2번 주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항상 겪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바이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송범선 실장님께서 의견 좀 주시죠. 오늘 바이오의 그런 추세를 좀 보니까 네. 기존의 주도주였던 기술 이전 기업들은 약간 눌리고 또 바닥권에 있었던 이 제약주들, 바이오 기업 말고 제약주들이 좀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 약간의 그런 수급 주체가 바뀌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그 리가켄 바이오처럼 대형 기술 이전 기업들이 약간 눌립니다. 약간. 그래도 아직 추세는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고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200억 원, 2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했죠. 자, 그러면 신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뭐 기존 주주까지 챙겨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 있던 제약주들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엠폭스 그리고 제약, 치매 이런 종들 뭐 랩지노믹스라든가 아니면은 녹십자 MS 그리고 HK 이노엔 뭐 이런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눌렸었다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 같은 그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던 제약주들 좀 살펴보시면은 오늘 탄력성 있게 트레이딩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를 했죠. 자, 이런 점들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자체가 이제 금리나 수혜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긍정적이고 11월 초까지는 근데 이제 기술 이전 기업들도 그렇고 11월 초까지는 이 바이오주가 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선이죠, 대선. 근데 이제 대선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약간씩 트럼프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하다가 또 다시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11월에 누가 승리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 짓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승리한다 그러면은 2차 전지로 수급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바이오 장세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이게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수급이. 네.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바닥권에 있었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휴마시스라던가 랩지노미스 이런 제약주들 뭐 진단키트주 이런 기업들은 HK 이노엔도 그렇고 다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보면서 전반적으로는 11월 초까지는 괜찮을 거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닥권에 있던 저점에 있는 제약주들에 대한 공략이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기술 이전 기업들에 대한 추세는 여전히 견조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또 포인트는 바닥권에 있는 제약주네요. 그리고 네. 미국 대선이 또 확실히 좀 변곡점 부근으로 업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 글로벌한 이슈까지 전부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께서는 이 바이오 중요한 거죠. 계속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가 언제 수급 돌아오느냐 그거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가 3개, 크게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주동 섹터인 반도체 쪽에서의 방향성을 크게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TSMC 쪽에서의 가이던스가 잘 나왔고 다음 주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과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수급이 좋지가 않아요. 다른 국가들 대비했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럼 결국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결국 땅 따먹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고점 라인대에 있는 바이오 쪽에서의 차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ADC라든지 혹은 비만 치료제 혹은 뭐 CDMO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관련했을 때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다만 반도체로 다시 한번 바톤이 터치가 된다면 이쪽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 저는 지금 라인대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분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바이오 종목군을 좀 길게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 섹터가 움직인 게 지난 6월, 5월 때부터 움직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초입기 기대감으로 좀 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자리에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차익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자리대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특히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쪽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도 어제의 대장주와 오늘의 대장주가 조금씩 다른 흐름들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블루엠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던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펩토론 같은 기업들이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인벤티지 랩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결국 이들 섹터 내에서도 좀 덜 오른쪽에 대한 순환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조금 더 이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접근을 하시려면 이슈가 있는 쪽에 대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내가 너무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때 조금씩 올랐을 때 반드시 수익을 확정 지으시는 전략을 통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의 분할 접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건 이제 수급 영향이 우리나라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빅테크에 대한 실적과 전망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영향력이 국내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미미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미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땅 따먹기가 결국엔 결국 수급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여부라서 결국 뭐 실적, 뭐 가이던스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좀 영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수급에 대한 중요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주도주만 자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전지로 가볼 텐데요. 추가 매수 언제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도체 흔들리고 이럴 땐 또 상당히 또 비교적 선방을 또 해주는 또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가지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 사이에 또 변동성이 좀 큰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송범선 실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좀 눌리고 있어요, 2차 전지. 그런데 지금은 매수 전 적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달, 2달 전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배터리 셀사, 뭐 삼성 SDI라던가 그리고 LG화학 등등 뭐 올랐는데 지금 그 전에 올랐던 부분은 다 반납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보여지는데 약간 대선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이 이제 약간 트럼프가 우세하다란 말이 나오자 보니까 그런 점들이 심리적으로 트럼프가 약간 2차 전지 쪽에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점들에 따라서 트럼프 그러면 뭐 비트코인, 뭐 코인 관련주라던가 이런 쪽으로 방산 이런 쪽으로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수급의 쏠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 이제
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율주행차라던가 이번에 핸들, 페달, 뭐 사이드 미러 없는 그런 자동차 상당히 좀 혁신적이고 좋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내리는 것들 그리고 테슬라 로봇 이런 점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아까 전과 좀 일치하는데 기술적이고 산업적인 테슬라로 봤을 때는 봄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약간 선반영됐다. 그런 점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재료 소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들이 좀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유럽에서 중국을 전기차 관세를 또 많이 매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또 유망하지 않을까 싶고 또 화재 사건 뭐 인천 청라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들 최근에 다 잘 되고 있더라고요. 기술이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불 잘 나잖아요. 근데 뭐 전고체 배터리도 나오고 방연 발열도 나오는데 최근에 나트륨 배터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으로 해가지고 나트륨으로 만드는 배터리인데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면은 이렇게 불이 잘 안 나는 나트륨 배터리로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고 현대차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현대차.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현대차가 원래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LFP 배터리를 좀 개발을 합니다. 지금 근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CATL이라던가 이런 회사들 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대 용량의 LFP 배터리를 현대차가 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 따라서 지금 중국에 있는 파이를 뺏어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점들 좀 CATL이나 비아디 이런 기업들의 점유율을 좀 뺏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년까지 300와트 수의 이런 LFP 배터리 현대차가 좀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점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기존에는 아니었지만 이런 점들로 현대차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지금 양극재 쪽에서 많이 눌려있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역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눌림목 매수 전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시은 팀장은 어떠한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질문이 추가 매수는 언제라고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된다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미 지난 8월부터 했을 때 1차적인 랠리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들, 외국인 쪽에서의 긍정적인 매수가 이어졌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60일선과의 이격을 조금 더 좁히기 위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현재 지지 라인대를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밴드를 잡아보면 39만 5천 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어제 LG에너지솔루션 13조 원대 규모의 굉장히 긍정적인 규모의 그렇죠.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음에도 이렇게까지 힘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두 가지 쪽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올라간 것은 수급에 대한 부재들, 특히 2차 전지 여팡에 대한 바닥론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깔리면서 좀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잘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직 실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실적이 좀 제대로 나와주지 않는다라면은 상당히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이벤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그거에 따른 리스크를 굳이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지금 폴리마켓이라든지 베팅 사이트들에 보면 트럼프에 대한 우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 트럼프에 대한 우위가 지금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거의 58%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2차 전지 여팡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센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 해리스가 될 것이냐, 트럼프가 될 것이냐. 물론 지금 지지율에 따라서 조금 흔들리고 있기는 하나 다만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결국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대선 관련했을 때 누구 수혜주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공통 교집합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집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전력기기라든지 혹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네. 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 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좀 투자 심리가 아주 좀 보수적이고 왜 보수적인지 두 가지 이유를 대선과 실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자면 교집합되는 대선 후보의 교집합 종목 전력기기와 바이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까지 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께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오늘도 주도주 중심으로 주제를 잡아서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시장에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으로 오전장을 복귀를 해보고요. 오후장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까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인의 시선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